청취자 여러분, 라면 봉지 하나, 그거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 또 회사 영수증 한 장 그냥 무심코 버렸는데 100만 원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네, 이게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동네에서 65년 사신 할머니께서 손녀 간식 봉지 딱 2개 잘못 버리셨다가 20만 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는 2025년 10월부터는요.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기준이나 뭐 강도 이런 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요? 네, 그래서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정말 좀 깊이 파고들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수십 년간 폐기물 관리 현장을 지켜보신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 그리고 또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확 달라진 분리수거 규정의 핵심, 그리고 과태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 이걸 모든 연령층의 청취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런 규정 변화 때문에 좀 억울하게 금전적인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오늘 저희가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강화된 단속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전에도 분리수거 단속 같은 게 있긴 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금전적인 처벌로 바로 이어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분리배출이 조금 미흡해도 뭐 계도나 경고 위주였고요.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드물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단속 기준 자체가 훨씬 더 깐깐해지고요. 적발되면 거의 뭐 예외 없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각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할머니 사례처럼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가 수십만 원의 과태료로 그냥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수십만 원이요? 라면 봉지 2개에 20만 원이면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아까 잠깐 언급된 그 회사 영수증 뭉치를 잘못 버리면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건 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영수증도 그냥 종이 아니었나요?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지점인데요. 네. 우선 대부분의 영수증은 가멸지라는 좀 특수한 용지로 만들어집니다. 열을 가하면 검게 변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겉에 코팅된 성분 때문에 일반 종이랑 같이 재활용될 수가 없어요. 코팅 때문에요? 네. 그래서 종이류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아하, 영수증이 재활용 안 되는 거였군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근데 그게 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궁금해요. 자, 만약에요. 회사 경비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 모아둔 영수증 뭉치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집으로 가져와서 무심코 종이류 분리수거함에 버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양이 좀 많을 경우에요. 네. 이게 개인 생활 쓰레기가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사업장 폐기물이요. 네.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그것도 잘못된 방식으로 배출한 게 되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냥 영수증 뭉치인데 그게 사업장 폐기물이 될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렇죠. 단순히 분리수거를 잘못한 걸 넘어서 아예 법규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규정을 강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국민들 불편하게 하려고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단순히 뭐 쓰레기 양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자체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요? 어떤? 네. 예를 들어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새로운 매립지나 소각장을 짓는 건 뭐 주민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렇죠. 쉽지 않죠. 게다가 과거에는 재활용이 좀 어려운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폐기물 수입 자체를 규제하면서 이것마저도 어려워졌어요. 수출길도 막히고
그렇군요. 그럼 결국 매립할 땅도 부족하고 태울 곳도 마땅치 않고 뭐 딴 나라에 보낼 수도 없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이제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좀 줄이고 버려지는 것들 중에서도 최대한 많은 것을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재활용률. 네. 이번 단속 강화는 바로 이런 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분리배출 습관을 확실하게 바꾸고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였네요. 단순히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당장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과태료를 안 내는 건데 하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하고 또 흔히 실수하시는 지점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은요. 내용물 비우고, 헹구고, 라벨 제거하고, 섞지 않기. 이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비우고, 헹구고, 라벨 제거하고, 섞지 않기. 네,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라면 봉지, 그거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그 라면 봉지 같은 비닐 포장재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시고요.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물로 깨끗하게 헹군 뒤에 비닐류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아, 깨끗하게 헹구는 게 중요하군요. 네, 만약에 기름기나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묻어 있으면요. 이게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깨끗한 비닐까지 다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일반 쓰레기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단속할 때 이런 부분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포장 용기에 붙어있는 스티커나 라벨 같은 거는요. 그것도 다 떼야 하나요? 예전에 과태료 사례로 스티커 미제거 이것도 있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플라스틱 용기나 페트병 같은 데 붙어있는 상표 라벨이나 스티커는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군요. 네,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재활용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페트병 같은 경우는 내용물 비우고 헹군 뒤에 라벨 제거하고 가능하다면 발로 좀 밟거나 손으로 압착해서 부피를 줄여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부피 줄이는 것까지? 네, 그리고 뚜껑은 보통 페트병 몸체랑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플라스틱류로 따로 배출하고요. 아, 뚜껑도 따로. 정말 꼼꼼해야 하네요. 근데 그 스티로폼은 어떻게 버려야 할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특히 컵라면 용기나 과일 포장 같은 거요. 아, 스티로폼.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네? 첫째, 농수산물 포장에 사용된 깨끗한 흰색 스티로폼 상자 있죠? 그건 내용물 비우고 겉에 붙은 테이프나 운송장 스티커 같은 걸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깨끗한 흰색 상자요? 네. 둘째,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 색깔이 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 예를 들면 컵라면 용기나 과일 밑에 까는 받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해도 재활용 공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건 그냥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아, 깨끗한 흰색 스티로폼만 재활용되는 거군요. 컵라면 용기는 그럼 그냥 일반 쓰레기였네요. 와,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복합 재질 제품입니다. 복합 재질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내용물이 보이게끔 투명 창이 달린 종이 상자라든가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종이 쇼핑백 아니면 그 내부가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과자 봉지 같은 거요. 여러 재질이 섞여서 분리가 좀 어려운 제품들은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아, 이것도 안 되는군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아깝더라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하고요. 장난감이나 문구류 중에서도 여러 재질이 막 뒤섞인 경우가 많은데 분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면 역시 일반 쓰레기입니다. 듣다 보니까 아니 이것도 일반 쓰레기였어 싶은 게 정말 많네요.
그럼 생각보다 분리수거함에 놓을 수 있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정확한 분리배출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일반 쓰레기랑 섞여서 버려지는 것도 맞고, 또 반대로 재활용품 수거함에 일반 쓰레기가 섞여 들어와서 재활용 공정 전체를 방해하는 일, 이걸 막아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분리배출 기준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사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유사하지만요. 세부적인 배출 요일이나 시간, 품목별 분류 방법, 또 수거 방식 이런 것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단지마다 다를 수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을 꼭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도 해요. 투명 봉투요? 왜죠? 내용물이 잘 보여야 잘못된 배출을 쉽게 확인하고 또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검은 봉투 같은 데 담아 내놓으면 수거를 거부당하거나 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가 사는 곳의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는 게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환경 또는 청소 관련 부서 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겁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요? 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아파트 자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특히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정보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겠나요? 혹시 분리배출하다가 이건 대체 어떻게 버려야 하지 하고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대충 비슷한 곳에 버리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정말 수십만 원짜리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정말 애매하고 헷갈리는 품목이 있다면 절대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 청소행정과나 주민센터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배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정확히 알아두면 다음번에는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네, 헷갈릴 때는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2025년 10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이 정말 깐깐해지고 라면 봉지, 영수증, 스티커 하나라도 잘못 버리면 정말 큰 금액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쓰레기를 버릴 때 훨씬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물 비우고, 헹구고, 라벨 제거하고, 다른 재질과 섞지 않는 이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구체적인 분리배출 지침과 배출 요일, 시간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첫 기자 여러분께서 이런 불필요한 과태료 극장 없이 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규제와 단속이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어떤 소극적인 행동 변화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 그리고 생활 습관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